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텔라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영루 스텔라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풀어요. 문제만 풀어요. 그러니까 단어장 외우고 그 독해 문제집, 기출 문제집 같은 거 있죠. 그냥 그 문제만 풀어요.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풀어요. 인강도 봐요. 인강도 보고 이렇게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의 지식이고 본인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인강에서 그렇게 알려주더라도 절대 적용을 안 해요. 적용을 안 해요. 그냥 본인 원래 풀던 대로 풀어요. 그럼 절대 오를 수가 없죠. 계속 똑같은 거고, 그리고 3, 4등급 70점대 이제 60점대라는 거니까. 근데 또 그런 학생들이 요행만 찾아요. 그 쉬운 방법이 뭔가 있을 줄 알고 유튜브에 맨날 검색해요. 영어 뭐 한 달 만에 4에서 1 되는 뭐 이런 거 치고 영어 공부법 검색하고 맨날 또 그런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요. 댓글 다는 애들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찾아보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유튜브에 막 후기 같은 게 넘쳐나니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하면 되겠지? 나도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등급인 것 같아요. 그 등급대가. 그리고 본인이 뭘 못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70점대, 60점대가 나오면은 좀 인정을 하고 내가 약한 부분이 이런 거니까 좀 내가 좀 쉬운 유형부터 좀 정복을 해봐야지. 남들이 빈칸 순서 삽입 어려운 거 풀 때 나 그래도 대입학 내가 맨날 틀리니까 주제 요지 이런 거 틀리니까 여기부터 단단히 다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빈칸 순서 삽입 풀면 지도 그거 풀고, 그리고 남들이 뭐 이제 한 6, 7월 됐으니까 실전 모의고사 풀어야 돼 이러면은 본인은 실전 모의고사 풀어도 점수 맨날 3, 4등급 나오면서 그냥 그것만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잘 휩쓸리고 주관이 없고 본인이 뭐가 약한지를 모르고 알더라도 무시하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쉬운 방법만 찾고, 이게 이제 그런 학생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본인 스스로. 근데 본인 스스로가 사실 제일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문장 해석은 다 잘 되는데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저는 문장 해석부터 안 돼요. 본인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죠. 본인이 아는 그 문제점을 선생님 저는 단어가 너무 약해요. 그럼 단어부터 외워야죠. 그리고 저는 문장 해석이 너무 안 돼요. 그럼 구문책부터 사서 풀어야죠. 근데 만약에 3등급이어도 문장 해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애들이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지문 전체를 파악하는 뭔가 맥락을 읽는 능력, 그런 게 부족한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은 한 문장에서 이 다음 문장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이걸 다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간추려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한 건 사실 학생 스스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안 채웠어서 그동안 안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3, 4등급이 나온 거니까 이제부터 채우면 되는 거죠. 근데 고1, 3, 4등급이면 그러니까 제가 그 노베 학생, 그러니까 노베라고 보통 불리잖아요. 왜냐면 영어는 사실 70점대 미치면 그냥 노베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고3이든 고1이든 고2든 물론 학년에 따라서 그게 다르지만 그래도 70점대 미치면 노베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물론 70점대 막 78점 이런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좀 영어가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이제 뜯어먹는 영단어 같은 그런 단어장, 아니면 어떤 단어장이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본인한테 맞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장에서 처음에는 그 단어의 첫 번째 한글뜻만 보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너무 질려버리니까 한 단어의 한 한글뜻만 외우자 이런 목표를 잡아가지고 꾸준히 보고. 근데 또 이제 그런 단어가 약한 학생들이 누적으로 하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나는 오늘 데이 1, 2를 외웠는데 그 다음 날에는 데이 1, 2, 3, 4를 외워야지, 이런 애들은 거의 없어요. 특히나 영어 약한 친구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뭐 데이 1개씩 아니면 데이 2개씩 그냥 건너뛰어서 계속 한영 영한 테스트 보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단어의 뭐 두 번째, 세 번째 뜻까지 볼까? 이러면서 외우면서 또 영한 한영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뭐 단어장에도 시험지들이 되게 많아요. 단어장에 보면은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테스트들이 있으니까 그거 애들이 안 풀거든요. 그것도 좀 풀면서 확실히 이제 구문 연습을 해줘요. 문장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런 마법 같은 블록 구문, 뭐
필수편이나 아니면 필수편은 초록색이거든요. 기본편은 파란색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 실력에 맞게 골라서 골라서 문장 해석하는 연습하고 거기 워크시트 있으니까 제발 좀 영작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수능인데 무슨 영작이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써볼 수 있다는 거는 나중에 무조건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는 연습도 고1이니까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거니까 고3한테는 사실 쓰라고 안 하거든요. 저도 해석만 시키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1이라면 그리고 고1, 2, 3월 정도라면 조금씩이라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연습을 좀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독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독해로 넘어가는 단계는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아, 그 이제 독해 지문을 딱 봤을 때 그 이제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이 대부분 한 8문장 정도예요. 7, 8문장 정도인데 그 중에서 적어도 반 이상은 해석할 수 있어야 적어도 한 4, 5문장은 해석이 되고 모르는 게 한 2문장 정도 돼야 이제 독해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뭐 반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지문 독해를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6, 70% 정도? 그 지문에 반도 조금 적고요. 6, 70% 정도는 해석이 돼야 그 정도 문장 해석 실력이 되면 아 이제 내가 독해로 좀 넘어가면서 문제풀이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문장 해석이 안 되는 상태고 단어가 너무 약한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수십 개에다가 그리고 8문장 중에 4문장, 5문장을 몰라요. 그럼 공부할 맛이 안 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풀고 또 채점만 하고 이제 정답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고등학교 내신은 공부하면서 진짜 실력이 많이 늘어요. 고등학교 내신은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작년에 9월 때까지 내신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고3 1학기, 그러니까 고1 1학기 때부터 고3 1학기 때까지 내신 공부만 했대요. 영어 내신 공부만. 그 친구가 3등급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한 달 이제 그 수능하고 나서 88점 받았거든요. 2달이었나? 2달이었나? 한 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확 오를 수 있었던 건 그 친구가 한 20점 가까이 올렸단 말이에요. 7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후반으로 그렇게 올렸던 이유는 그동안 내신 공부가 탄탄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 공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처음에는 좀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내신 때만큼은 내신에 진짜 열심히 해줘야 돼요. 내신 때만큼은 내신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많은 지문을 막 외우라 그러고 막 단어를 어찌저찌 막 그래도 외워야 되고 그래도 뭐 한글이라도 보고 이 내용이 뭔지라도 좀 익혀보고 좀 찌끄리기도 해보고 서술로도 써보기도 해보고 이런 거를 해보면서 본인 실력이 점점 느는 거죠. 네.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수능만 공부하기를 보통 추천하진 않으시나요? 전혀요. 네. 어이구 그러면은 위험하죠. 그럼 큰일 나요. 네. 왜냐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고1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이제 정시 파이터를 하겠습니다 이래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건 그냥 공부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쌤 그냥 저는 앞으로 놀 거예요. 그냥 저는 정시 파이터라는 그 이름 안에서 놀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 말은 왜냐면 고2 때부터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하는 학생이 정말 전국에 몇 프로나 될까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고3 돼도 할까 말까. 근데 고3 되면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건 있지만 또 몸이 안 따라주면 애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2가 과연 고2 3월 그리고 고2 1월부터 2년 동안 아니면 뭐 1년 10개월 동안 계획을 딱 짜가지고 선생님 저는 수능 공부를 이렇게 장기전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거의 불가능하고 그게 가능한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학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거의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거의 못 봤어요. 정시 파이터 하겠다는 그런 학생 치고 실제로 정말 잘 나왔던 학생들을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신 때는 웬만하면 내신 때 해줘야 돼요. 내신 때는 강제성이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대에 그리고 그 기간에 국어, 수학, 영어, 뭐 과학, 사회 전 과목의 일정한 범위를 달달달달 외우기도 해야 되고 사회 같은 거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이 외울 수 있는데요. 그 내신할 때. 그런 것도 그렇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외우는 시간에는 확실히 외워줘야 이제 그 나머지 시간에는 또 이제 수능 공부를 이제 내신 열심히 했으니까 이때 외우는 거 기반으로 이제 수능 공부 조금씩 하다 보면 그때 좀 이제 문제도 좀 더 풀리고 이러는 거죠. 네. 영어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국영수 중에는
가장 올리기 쉬운 과목이죠. 영어가. 네. 그리고 절대평가에다가 왜냐면 유형이 1, 2, 3, 4부터 45번까지 다 똑같고 전략만 잘 세우면 2등급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만 투자하면 매일매일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무조건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 쉬운 문제가 18번에서 20번, 25번에서 28번, 43번에서 45번. 제가 그거를 난이도 하 문제라 부르거든요. 그게 20점이에요. 그리고 듣기가 37점이에요. 그럼 듣기 37점에 쉬운 문제 20점만 맞아도 57점이에요. 그럼 5등급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빈칸 순서 삽입에다가 빈칸 순서 삽입이 또 20점이거든요. 그 30번 때. 근데 그거 빼고 요즘에는 문맥도 어려워요. 30번이랑 42번도 워낙 어려워서 그게 한 4점이 될 때도 있고 5점이 될 때도 있는데 그거 뺀다고 해도 24, 5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75점, 아까 그 57점 빼고 한 18점 정도의 그게 한 난이도 중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거부터 푸는 거예요. 듣기 풀면서 쉬운 거 풀어도 되고 그거는 진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하는 거고 물론 그것도 연습하면 돼요. 근데 듣기 풀다가 이제 쉬운 문제도 같이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쉬운 문제 먼저 풀고 57점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대입학 22번, 23번, 24번, 뭐 35번, 40번 그리고 21번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21번도 어쨌든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29번 사실 29번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난이도 중에 넣긴 하거든요. 어법 이거는 할 수 있거든요. 예. 애들이 맨날 어렵다고 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41번 이렇게 하면 딱 이제 네, 한 그 정도 나오는데 그 문제들을 이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맨 마지막에 빈칸 순서 삽입, 뭐 문맥 이런 거 풀면 되거든요. 네, 그런 순서로 하면은 이제 충분히 네, 그래도 한 2등급까지는 네, 풀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진짜 있습니다. 어려운 명패를 빼고는 이제 80점대는 받을 수 있고. 네, 진짜 근데 80점대까지도 그 빈칸 순서 삽입이 딱 20점이에요. 그 만약에 다 틀린다고 가정을 하면 아니면 찍어서 한두 개 맞추든 아니면 다 틀린다라고 하고 나서도 그 문맥 30번, 42번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어쨌든 4점 아니면 5점이니까 그것까지 다 틀리면 한 75점. 근데 나머지를 다 맞으면 3등급은 무조건 되는 거고요. 3등급은 무조건 되는 건데 거기서 한 두세 문제 더 맞으면 2등급 가능한 거죠. 우선은 당연히 모르는 단어는 찾아야 되고요.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찾아서 근데 막 단어 굳이 막 수첩에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정리해봤자 애들 안 봐요. 거기 써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밑줄이라도 쳐놓고 아니면 그냥 그 지문 밑에다 그냥 정리해놔도 괜찮거든요. 단어 모르는 거. 그럼 그거 이제 해놓고 근데 이제 써놨다고 그냥 좋아하거든요. 써놓으면 뿌듯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마다 다시 한번 보는 정도? 그렇게 단어 정도는 좀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꼭 좀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 보기가 지저분하면은 그거라도 조금 한 문장이라도 좀 어디 노트에다 막 이렇게 글씨 막 개판이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대충이라도 써가지고 대체 이 문장을 해석 어떻게 하지? 좀 고민해보는 연습? 이런 게 좀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래야 본인이 어떤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나는 맨날 그냥 weather 같은 게 나오면 해석이 안 되네? 인지 아닌지 이런 거 나오면? what 나오면 해석이 안 되네? 나는 전치사가 여러 개 있으면 해석이 안 되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좀 이렇게 본인이 해석이 안 됐던 문장. 그 다음에 좀 꼭 해줘야 될 게 틀린 이유를 꼭 좀 찾아야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랑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찾아보고 해석하고 이제 정리해 놓는 것도 그게 이제 가장 1순위로 해야 되는 건데 결국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답이 4번인데 왜 정답지에선 답을 1번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이제 이걸 찾아봐야 돼요. 나는 그 지문에서 요 단어 때문에 아니면 이 문장 때문에 답을 4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연필로 쳐놓는 거예요. 연필로 까만색으로. 근데 정답지에서 1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1번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보려고 해야 돼요. 빨간 펜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답이 1번인 게 아닌가? 그거를 한번 본인이 체크를 해보고 정답지랑 비교를 하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그 독해 문제집은 단서가 있어요. 단서에 막 분홍색 쳐져 있고 막 그래요. 단서 1, 2, 3 막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 개 중에 내가 하나라도 찾았는가? 이런 거를 꼭 좀 비교를 해봐야 국어 비문학처럼 사고 교정이 돼요. 네, 그 연습을 꼭 해줘야 됩니다.